자, 마지막에 지금 재판 기념 강의 3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외침이 28호인가요? 그래서 끊겼죠? 이게 지금, 재판 기념 강의랑 마지막 외침이랑 거의 흡사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나온 강의를 갖고요. 마지막 외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 뉴스들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이 내용은 꼭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강의를 베이스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외침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자, 오늘은 이 베리칩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2012년 10월 우리가 내다봤던,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이죠. 지금이 2014년 9월이니까 거의 2년, 거의 2년이네요. 이제 9월 다 갔으니까. 2년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고, 2년 전에 베리칩 기사가 어느 만큼 왔는지 오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기사, 뉴스 기사, IT 분야에서요, 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애플페이가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쓰는 분들 있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경고해드렸습니다. 카카오톡을 끊으시라고. 그 카카오톡을 이용해가지고 결제 시스템이 나오고, 그리고 카카오톡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뉴월드 오더가 캐치해서 분명히 역효과로, 분명히 여러분들 안 좋게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여지없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30만원까지는 그냥 마치 문자를 보내듯이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리칩으로 돈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에 길들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카카오톡을 끊으셔야 됩니다. 뭐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처음부터 저는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카카오톡을 했더니 욕이 많이 와가지고 끊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독되지 않은 분들은 끊는 게 좋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있다. 물론 회복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것이 아니어도 그냥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추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스마트워치가 나오면서 특히 이 아이폰 6 나오고요. 그리고 갤럭시 4 나오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이 두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모두 다 이 NFC, 다시 말해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다 탑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핸드폰 시장을, 스마트폰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나? 여러분, 애플과 삼성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에 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은요,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시장의 리더는요, 애플과 삼성이 속된 말로 둘이 놀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점유율이 그렇고 세계 점유율이 그렇고요. 세계 점유율이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리더들이 앞다퉈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탁 대면 찍하고 결제되는 그런 시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들이 그걸 따라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안 따라합니까? 리더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장입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제가 리더입니다.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석권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제품을 만들면서 모바일 결제를 제가 탑재해가지고 이것을 밀고 있다 이겁니다. 시장에. 혁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발주자고 저를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악을 쓰고 있는 분들이 선발주자가 혁신이라고 내미는 그 모바일 결제를 여러분들이 후발주자들이 안 따라하겠습니까? 따라하죠.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해서 석권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거듭 반복하지만 아이폰 6 그리고 갤럭시 4를 출시하면서 모바일 결제를 모바일 결제를 스마트폰 결제를 혁신 이걸로 갖고 왔다면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은 이건 제가 예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은 모두 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이미 거의 바뀌었고요. 그러나 또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오면 또 다른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너무나 쉽게 이 스마트폰으로만 결제하는 물론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그런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지금 2012년 10월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S전자 상무요. 박모모 S전자 상무인데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래에는 124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모바일 결제 그 이후의 세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일 국제반도체 컨퍼런스가 열렸다. 여기 S전자 박모모 상무가 미래에는 124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사에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S전자 박모모 상무는 로봇과 의료기기, 전기차 등이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모바일 시장은 앞으로 3에서 4년 더 시장을 이끌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미래에는 자동차 안에 집이나 사무실이 들어오고 개인화된 바이오 칩이 대중화할 것이며 반도체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고성능 저전력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방금 제가 그 아이폰과 그리고 삼성 갤럭시 S4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이 이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삼성전자의 상무가 모바일 시장은 앞으로 3, 4년 정도 더 시장을 이끌지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개인화된 바이오 칩이 대중화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2012년 기사입니다. 2012년 10월 기사입니다.
3년이면요. 2015년, 4년이면요. 2016년입니다. 이분 말로는 2015년, 2016년 정도까지만 모바일 시장이 시장을 이끌고 그 이후로는 쇠퇴한답니다. 쇠퇴하고는요. 개인화된 바이오 칩이 대중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화가 뭔지 아시죠? 대중화는요. 말 그대로 대중성이 있다. 영화가 대중성이 있어. 두루 편만하게 누구누구나 어떤 인구나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 그거 바로 대중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화된 바이오 칩이 대중화할 것이랍니다. 언제요? 앞으로 3, 4년 후에, 다시 말해서 2015년 혹은 2016년에는 개인화된 바이오 칩이 대중화할 것이라고 지금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 전 세계를 양분에 석권하고 있는 그 삼성전자의 상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014년 10월입니다. 뭐 9월 다 갔으니까 10월이라고 얘기가 되겠죠. 2014년 10월입니다. 2015년 2개월 남았습니다. 2016년 1년하고 2개월 남았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이 박상무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2015년 또는 2016년에는 베리칩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가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뉘앙스에는 그런 것이, 삼성전자가 뉴월드 오더 그룹이지 않습니까? 뉴월드 오더에도 지원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제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그동안 수차례에서 삼성전자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왔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뉴월드 오더에 등을 업고 성장했던 삼성전자, 거기에 상무가 앞으로 3, 4년 정도만 더 2015년, 2016년까지 모바일 시장을 석권하되 모바일 시장이 죽어지고 이제 베리칩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모바일 시장의 그 시스템이 뭘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애플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거. 모바일 시장이 지금 급속도로 빠르게 어떤 시장으로 가고 있냐? 스마트폰으로, 이 모바일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애플에서 애플 키트도 만들었죠. 삼성 갤럭시 4에는 이 심장박동, 거의 의료기기에 버금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제와 그리고 의료가 같이 이어진 시장이 지금 모바일 시장입니다. 근데 결제와 그 의료가 같이 결합돼서 연동되는 그런 모바일 시장이 앞으로 2015년, 2016년 안에는 끝나고 그것을 대체해서 개인화된 바이오 칩이 대중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제와 그리고 의료가 합쳐진 서비스 뭘까요? 말이 뭡니까? 베리칩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이 삼성전자 이 박상무는요, 개인화된 바이오 칩이 대중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화는요, 대중화하기까지 이미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대중화가 있으려면요, 앞에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대중화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야금야금 써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느 일정 부분의 수를 넘어가면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물론 베리칩을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모바일 시장이 쇠퇴하기 전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바일 시장이 쇠퇴하기 전에 이미 베리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대중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모바일 시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2015년, 2016년에 베리칩이 상당 부분 사람들에게 사용화되고 그러면서 그 상당 부분 사용화되는 그 베리칩이 점점 모바일 시장을 섞어나고 모바일 시장이 베리칩으로 이게 전이 되는, 변화되는 그런 시대가 2015년, 2016년이 될 거다. 지금 S전자 박상무가 말한 행간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베리칩이 대중화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박상무가 말한 그 말의 행간을 뽑아내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제가 뉴월더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요. 김종사는 뉴월더드의 앞잡이야. 쇼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참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뉴월더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 지금 돌아가는 그 모바일 시장이 변천되는 그런 것과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9월부터 실행했지 않습니까? 원격 의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이제 곧 베리칩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지금 이분의 말을 통해서 보았을 때 2015년에 그 조짐이 나타나서 2015년 중간 혹은 말쯤에는 상당 부분 이 대중화로 번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예상할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모바일 시장이 멈춘다는 것은 우리는 뭐 알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요. 제가 좀 더 분석해서 써놓은 글을 마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은 지금 결제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점차 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3, 4년 안에 모바일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요. 지금 사람들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굉장히 길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폰에 다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스피드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바일로 결제하는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년 안에 그렇게 결제하는 그 시스템, 그 모바일 시장이 사라진답니다. 그러면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플라스틱 카드로 갈까요? 사람들이? 자, 모바일로 열심히 편하게 결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간편 결제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지마켓에서 지마켓에서 쇼핑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간편 결제라고 뭔가를 등록해 놓고 거기에 내 신용카드 정보와 이런 것을 해 놓으면요. 그냥 한 번에 2번이면 그냥 결제가 끝납니다. 예전에 공인인증서 놓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는요. 결제까지 가는 단계가 8단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뭐
뭐 은행 카드 번호 넣고 뭐 비밀번호 넣고 주민번호 넣고 이렇게 결제를 하죠. 근데 지금은 간편 결제가 나와가지고는요 2번에 그냥 딱 끝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간편하게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에 길들은 사람들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사라진다면 설마 다시 플라스틱 카드로 결제하고 다시 주민번호 넣고 막 공인인증 넣고 막 이런 결제로 사람들이 회귀할까요? 다시 지폐 막 꼬깃꼬깃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동전 막 세가지고 결제하고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안 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결제 안 합니다. 쉽게 길드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 더 쉬운 걸로 넘어가려고 하지, 절대로 회보화해서 회기에서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 지나는 사고에 길드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정부에서 희한하게 세월호 특별법도 해주지 않으면서 정말 쓸데없이 필요 없는 당장 안 해도 되는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하고 원격 의료 도입하고 원격 의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원격 의료가 어차피 중병 걸린 사람들을 원격 의료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아닙니까? 다리 부러졌습니다. 원격 의료를 어떻게 치료하려고요? 다리 부러진 거 치료 못합니다. 원격 의료로 치료할 수 있는 것보다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훨씬 많습니다.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원격 의료가? 어차피 병원 가서 약 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하잖아요. 정부가. 정부만 좋아하잖아요, 원격 의료를. 정부만. 기득권 언론하고. 국민들 다 싫어하고 의사들 다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잖아요. 이것처럼 뭔가 굉장히 쉽게 결제하고 그리고 모바일로 쉽게 하고 이러는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만들어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다 뭐 때문이냐? 결국 궁극적으로 베리칩,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받게, 심게 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뉴월드 오더의 전략이 있다. 그러나 베리칩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 거기서 우리는 그치면 안 되고요. 그 이유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온몸이 설라질 것이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한순간 껍데기 벗겨지는 그 고통을 받는 게 낫지 영원토록 껍데기가 벗겨지는 고통을 받으시렵니까? 차라리 한순간 껍데기 벗겨져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예언된 베리칩, 2000년 전에 예언된 짐승의 표가 지금 이렇게 현실로, 생생한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시대를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경제의 징조, 자연의 징조를 계속해서 볼 건데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넘버원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베리칩을 꼽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김지원사, 너 말이야 여러 가지 징조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너 지금 마지막 때라고 네가 느끼는 그 이유, 원인 뭐니? 이렇게 묻는다면요. 저는 짐승의 표, 베리칩이 나온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진, 그 사람들이 우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기는 것처럼, 옛날에도 일어났다라고 팍팍 우기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라고 하시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마지막 시대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빡빡 우긴다면 그냥 뭐 수긍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기타 전쟁의 소문, 야 옛날에 전쟁 많이 일어났어 이렇게 빡빡 우긴다면 그러라고 이렇게 제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징조입니다 라는 것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베리칩입니다. 단연코 짐승의 표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인류가 존재한 역사상, 인류 6천년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지금만,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짐승의 표 베리칩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야? 아니야. 이제 주님이 오실 거야? 아니야. 이제 대환란이 올 거야? 안 올 거야? 라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는,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화할 수 있는 그 기준선은요, 베리칩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베리칩이 인류에게 대중화를 하려는 그 작업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그것이 어떤 그 유명한 회사뿐만 아니고 정부 주도하에 전 세계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이제 곧 환란이 열리겠구나.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휴거가 이제 곧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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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링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버퍼링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웃으셨죠? 네, 제가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병원 가면 RFID 칩, 밴드 손목에 찬답니다. 우리원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이요, 자신들의 의료 시스템이 좋다며 광고식 기사를 올렸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베리칩입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원이라는 병원은 접수를 마친 고객에게 반도체 칩이 내장된 손목밴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 손목밴드로 검사실의 대기자 수, 본인이 받아야 할 자녀 검사의 종류, 선행 검사의 안내 등의 내용이 손목밴드와 안내 모니터를 통해 전송된다고 합니다. 우리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이게 아마 여기 나올 건데요. 아마 후에 나올 건데요. 이 병원들이 이 짐승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유명한 병원들입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해서 분석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처럼 이 손 쪽으로 해서 베리칩이란 짐승의 사회를 열려고 애를 쓰는 병원들의 모습입니다. 자, 2012년 10월에 이미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한다. 자, 이때의 내용이, 이때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요. 본격적으로 지금 2014년 2년을 훅 뛰어넘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초까지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 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통장 잔액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직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법으로요, 우리나라가 법으로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그런 제품을 만들라고요, 이미 법으로 그것을 뒷받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정부가 미리 앞장서서 그 법을요, 통과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그 통과된 법을 해가지고는요, 그 서비스를
출시해서 돈을 벌어먹습니다. 이번에 원격 의료도 그렇습니다. 원격 의료도 삼성전자가 할 것을 미리 정부가 다 법적으로 오케이를 해놓고 나서 삼성전자가 시행하는 겁니다. 그게 뉴스타파 기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2012년 10월에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하도록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들이 나온 게 전자 직불결제 서비스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내려받아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해두고 물건을 살 때 앱을 구동시켜 비밀번호를 넣으면 바코드가 화면에 나타나고 리더기로 읽어 계산합니다. 지금 여러분 G마켓 한번 계신 분 들어가서 간편 결제라는 거 눌러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간편 결제 안 쓸 거거든요. 저는 절대 그거 안 쓸 거거든요. 아무리 불편해도. 차라리 현금 사고 말지.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십시오. 쉽게 말해 탁 대면 찍하는, 계산이 끝나는 그 원터치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빠르고 편리하다고 환호할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데요. 이미 카카오페이 결제 신청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벌써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다고 환호할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고 제가 2년 전에 글 써놨죠? 2년이 지난 지금, 욕 같네. 아유, 주여. 2년입니다, 2년. 여러분. 2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예, 카카오페이 5만 명 넘었습니다. 말이 뭐합니까? 현실로 일어난 겁니다. 마치 요즘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카드로 계산하는 것을 보는 것이 힘든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휴대폰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다소 공포스러운 기사들을 계속 접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윽고 이미 출시된 베리칩이 대안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언론은 앞다퉈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의 편리함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를 계속 보도할 것이며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더 쉽게 베리칩을 받게 하려고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며 또한 베리칩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당수의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은 후에는 베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범죄자 혹은 잠재적인 위험 인물로 낙인을 찍을 것이며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언해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 시대가 곧 우리 눈앞에, 우리의 코앞까지 왔음을 보여주는 기사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대의 도래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 아십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요, 진료비 자동결제 오픈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것을 요약해 써놓은 거니까요. 삼성 서울병원이 오픈 카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환자나 보호자가 신용카드를 미리 병원에 등록시켜 놓으면 진료나 검사를 받고 직접 원무 창구에서 줄을 서 수납하는 불편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진료가 끝나면 휴대폰으로 결제 금액이 전송되고 영수증은 이메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따라 대다수의 병원들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짐승의 표로 결제하는 시스템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왜 여러분 IBM에서 광고 기억나십니까? 뚜뚜뚜뚜뚜뚜뚜 음악 나오면서 막 음식을 막 사다가 막 집어넣습니다. 주머니에 막 집어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노려봅니다. 뭐 이렇게 훔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리고는 나오는데 결제 안 하고 그냥 문을 딱 통과하는데 뭐가 삑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오면서 그 경비원이 오면서 영수증을 결제됐다는 영수증을 딱 주는 그게 베리칩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베리칩 안에 우리의 모든 은행 계좌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혹은 딱 손만 내면 그냥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지요. 오픈카드 결제 시스템. 규모만 작다 뿐이죠. 베리칩은 우리의 전 분야에 걸쳐있는 어떤 그 금융 정보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신용카드만 그 어떤 그 병원에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거고, 그러나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 뭡니까? 그 구조는 똑같지 않습니까? 구조는. 신용카드를 은행에, 아니, 신용카드를 병원에 등록해 놓고, 쉽게 그냥 진료만 끝나면 그냥 나와도, 그 수납 창구에서 이렇게 수납하자고 그냥 나와도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 베리칩은 우리의 모든 정보를 어떤 한 짐승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있겠죠. 비스트겠죠, 아마도. 그, 벨기에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는 그 슈퍼컴퓨터 비스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정보가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등록을 해놓고, 그냥 어디로 가나, 사회 어디서나 이렇게 결제하면 그, 어떤 그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작다 크다 이런 정도의 구분만 있을 뿐이지 그 모양은요 똑같습니다. 오픈카드 결제 시스템이요. 베리칩 시스템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편리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해당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베리칩으로만 결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예, 뭐 도용되기도 하고 분실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뭐 어떻게 잘못됐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용카드에 그 병원에 등록해놨던 그 신용카드의 정보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돈이 다 빠져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페리칩으로 가자 하겠죠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퇴보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루시퍼는 구렁이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이 슬금슬금 기어오는지요. 자, RFID 칩을 거부하자 페널티가 가해지는 실제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학군이 올해 초 모든 학생들이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학생 신분증을 착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공표했는데요.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거 직접 전자신문인가에 나온 기사입니다. 10월 1일부로 텍사스주 산안토니오시의 존 제이 고등학교와 앤슨 존스 중학교의 학생들은 학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 RFID 칩이 내장된 사진이 부착된 학생 신분증을 착용하고 수업을 들을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곧바로 학군 내 112개 학교로 확대되고 1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복도를 걸을 때 그들의 호주머니나 목에 신분증을 반드시 차고 다녀야 됐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도교사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꾸지람을 듣거나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고 칩이 내장된 신분증이 없으면 교내 식당을 이용할 때나 도서관 출입 시 돌려보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제이 고등학교의 1학년인 안드레아 헤르난데즈가 난 개인 프라이버시로 인해 받지 않겠다라며 낸 탄원을 선생님들이 무시했고 심지어 계속 거부하면 학교 선거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녀는 살롱과의 한 인터뷰에서 무선 주파수 칩을 통한 끊임없는 감시에 자신이 순응하는 것은 마치 짐승의 표, 성경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 이 짐승의 표로 찍힘을 당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신문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신문과에 인터뷰한 것으로 인해 학교 학생 신분 규정을 어겼다며 처벌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무선 주파수 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뭐와 비슷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며 또한 매매를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해지는 위헌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는 예언 성취의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원고니까 그냥 보면서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뉴월드 오더의 힘을 받아서 그들의 동력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한 양대 산맥을 우뚝 선 그 회사의 상무가 이제 곧 있으면 개인화된 바이오 칩, 베리 칩이 대중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3, 4년 후니까요. 2015년, 2016년부터 서서히 이 베리 칩이 대중화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만큼 마지막 시대, 특히 대환란이 열릴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대환란이 오면 지금 이 학생들이 자신의 무선 주파수 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선생들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꾸지람을 듣고 여러 가지 불이익과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할 때는 이 정도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불이익이 특히 그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힘든 겁니다. 제가 일전에 3일 금식하다가 고기 냄새 맡고 하루 반 만에 아시죠? 그 사건?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했죠? 한 번만 더 리바이벌 할까요? 제가 금식을 하러 갔습니다. 한 하루 지났는데요. 고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고기 냄새가.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0m? 한 200m? 그 기도원에서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고깃집에서 광주 태봉기도원이었는데요. 거기서 광주 태봉기도원에서 한 200m 떨어진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가지고는요. 제가 도저히 못 참고 가서 고기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를 못 견뎠습니다. 3일을 못 견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내가 부족한데요. 굶어 죽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어쨌든 엄청난 위기, 위험, 어려움 그런 것이 닥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우연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언제 태평양이 다 오염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6년이니까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짐승의 표가 대중화될 것도 한 2년, 3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태평양이 오염돼서 바다가 끝나는 것과 짐승의 표가 대중화하는 것과 너무나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맞물려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전부 제 예상입니다. 그러나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고요. 공교롭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인을 보았을 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전쟁도 지금 예사롭지 않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예사롭지 않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쐈다고 지금 그렇게 기사가 뜨는데요. 시리아 IS를 지들이 만들어 놓고 시리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뭔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들이 있는 이때 늘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완전히 절여져서 성령 충만으로 이런 환란에 남겨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들림받을 수 있는 복된 회복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짐승의 표가 어디까지 나타났는지 2년 전에 썼던 기사들이 정말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너무나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군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주군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더욱더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에 전력 투구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